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약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점 우리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했고요. 또 미국의 EU 관세 부과 소식도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새로운 악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그래도 꽤 잘 버텨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지나간 한 주는 묻어두시고 새롭게 다가올 한 주에 대한 또 새로운 수익들 기대하시면서 오늘 강의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상위 1%만의 투자 비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우리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네. 시장에 또 새로운 악재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이제 유럽연합하고도 무역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이 미니딜에는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관세 부과의 수치 부분들을 줄인다거나 멈추지 않은 이제 막 대화를 시작해 놓은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세 영향을 받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수치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중국도 그렇지만 결국 미국도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오래 갈수록 전 세계 경기가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지금 뭐 유럽연합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계속 시켜주고는 있는데 오래 가지는 이제 못하겠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가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쉽지만 제가 예상을 한 대로 시장이 조정으로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렸어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더 올라갈 재료가 없다. 근데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계속 상존해 있는 상태다.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어차피 다시 또 올라가고를 반복하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상승장일 때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락장일 때 만들어 놓은 수익을 다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차트를 보겠는데 거래소가 오늘 조정이 좀 컸어요. 0.8%. 직접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의 중국 영향 부분들을 받을 때 해외 증시의 새벽 영향으로 장 초반 움직임은 다우 산업지수의 영향을 보통 받지만 아시아 장중에 이제 중국 증시가 우리 장이 출발하고 나서도 이제 1시간 또 반 정도 있다가 사실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또 중국 증시의 영향을 중간에 받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좋은 내용이 없다 보니 주가 자체가 계속 밀리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고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가 같이 동반 매도를 해줬어요. 양매도를 해주면서 둘 다 1,000억 넘게 매도를 해줬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도가 사실 나온 거예요. 합쳐서 2,000억 정도가 넘었다면 각각의 주체가 1,000억 정도 이상의 매도를 했다면 일단 버리고 보자라는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오늘 현재 실시간 유럽 증시도 조정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야간하고 새벽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오를 일이 사실 지금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기반으로 한 월요일장에 대한 예측을 해본다면 월요일도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직전 구간 저점 뭐 2,015포인트 정도 요 정도까지 다음 주가 밀리는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서 그 시장에 맞는 전략으로 투자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코스닥도 이제 밀렸죠. 코스닥은 연속 음봉이에요. 코스닥은 한 번 음봉이 나오면 연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스타일이 많다. 특히 고점에서. 여기도 보시면은 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9월 23일 날짜에 6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이 조금 몸통으로 나오니까 일주일 이상 연속 음봉 장세가 나왔다. 이런 게 또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2번 연속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양봉으로 돌리기 좀 어렵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5일선 추세를 이제 막 깨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물 압박은 좀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다행히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도를 크게 나타내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기관이 500억 넘게 매도를 해줬다는 얘기는 연속적인 기관 매도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 지수도 직전 저점인 625포인트까지는 다음 주 더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코스피 지수는 2010포인트까지, 코스닥 지수는 625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문관님 오늘은 어떤 명언 가지고 오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요.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자라는 주식 명언을 가져와 봤습니다. 상승장일 때는 뭐 단타를 하던 추세 매매를 하던 손실날 확률보다 수익날 확률이 높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한 거죠. 왜? 약간 내가 종목을 잘못 선정했더라도 시장이 상승이 나오고 있으면 크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내가 정말 종목을 잘 골라서 매매를 하면은 그때도 값진 수익을 챙길 수 있겠지만 조금만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이 하락 쪽으로 많이 분위기를 잡아가기 때문에 또 장중에도 지수가 유지될 땐 상관없지만 떨어질 때마다 종목들 효과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볼 확률이 이제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조정이 시작이 되면은 시장 자체도 일정 기간은 하락을 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주식 명언 부분들을 통해서 또 내용으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본격적인 또 조정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가 어차피 하락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수익 낼 확률보다 손실 낼 확률이 많아지는 장세가 못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익의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내가 종목을 매매했을 때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승장에는 종목이 재료가 있건 없건 종목이 양봉을 만드는 움직임은 비슷할 수 있어요. 거기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재료가 있는 종목이지 재료가 없어도 음봉이 안 나오고 양봉으로 지수를 따라가는 상승력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수익률은 미비하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재료를 내재하지 않고 있는 종목은 시장이 떨어질 때 버티지 못합니다. 거의 그냥 음봉이 나와요. 그 음봉이 크게 확대되건 안 되건 간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낮은 종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군다나 기본적인 뭐 차트만을 보고 하는 투자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차트를 잘 보고 해도 10개 중에 8개가 떨어지고 2개가 오르는 장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차트가 좋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해도 음봉으로 역별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일수록 재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 어떤 재료가 내가 기대하는 이 트렌드, 그중에서 내가 공략한 종목에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열심히 찾는 노력을 하셔야 조정장에도 수익을 쟁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관점인데 이거는 상승에서는 스윙이나 추세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종목이 그냥 가만히 냅둬도 좀 올라가니까. 근데 시장이 이렇게 조정으로 뭐 일주일이 빠지건 또는 이게 일주일이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유럽하고 대대적으로 무역전쟁을 하기로 완전히 결정을 해버리면 제2의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금융 위기가 닥칠 수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의 위기, 세계 경기의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일주일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 전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상의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조정의 시작,
그게 끝나서 양봉 전환이 완전히 추세를 갖추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디가 저점이 됐지.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은 중기적인 관점의 투자는 최대한 배제를 하셔야 되고 짧은 관점. 오늘 사서 오늘 먹는 것도 좋아요. 재료만 있다면은 그게 사실 끝날 때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루 이틀 3일 내에 짧은 매매 전략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셔야 혹시라도 어떤 날 하루에 4%, 5% 하락하는 장세가 나오더라도 그 리스크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의 주식 명언은 수익보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자라는 명언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은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자는 한마디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조정장일수록 재료에 집중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미국 EU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무역 분쟁이 더욱더 커진다면 지금의 조정장은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로 대응을 하셔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편입주 AS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입주로는 SP 시스템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오늘 바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제가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네.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한 3번을 소개해드리면은 2번 정도는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놓고 중기적으로 바라봐라라고 했던 트렌드가 아닌 이상은 재료가 있는 트렌드 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경제방송에서 제시해드리는 공개 추천주보다 더 중요한 특급 추천주를 제시해드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고 바로 다음 거래일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늦은 시간입니다만 시간을 내셔서라도 온라인 무료 방송은 꼭 참석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SP 시스템즈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었던 이제 AI 관련된 분야 종목에 해당을 하죠. 생소하죠? SP 시스템즈. 나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면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을 한 지 지금 한 2달 남짓 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AI 이슈, 즉 뭐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이슈를 들었던 시점이 벌써 6개월, 1년, 1년 반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상장해 있던 종목은 그 관련 재료가 나왔을 때 움직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내용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관련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신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었던 종목에서도 수익을 쟁취해 가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늘 고점이 제가 어제 제시해드렸었던 목표 주가 근처까지 사실 갔어요. 넘어서진 않았는데 한 2, 3% 차이 안 되는 수준으로 거의 도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 혹시 들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뭐 AI 이슈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이번 달 말 안에 정부에서 AI 국가 전략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어차피 추가 시세를 줄 수 있다. 그 안에도 추가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유지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P 시스템스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상승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문가님이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바로 그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온라인 방송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신성통상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유니클로가 새로운 광고를 공개를 했는데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한 것 아니냐는 악의가 담겨 있다라는 비판이 지금 쏟아져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재점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이 신성통상 전문가님이 2주 전에 소개를 하셨는데 2주 만에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전문가님 더 올라갈 거라 보시는지 일단은 목표가 도달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때 이제 10월 4일 날짜 네. 금요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죠.
그때 이제 일본 관련된 요 얘기를 하면서 일본 관련된 이제 반도체 수혜 종목 부분에 집중을 하자. 불화수소 쪽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솔브레일이라는 종목을 제시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불과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한테 20%에서 30% 사이 수익을 드렸던 종목 기억하시죠? 근데 신성통상은 그 동일 날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종목입니다. 애국 테마 쪽을 역시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애국 테마의 메인은 뭐예요? 제일 먼저 시세를 줬던 종목은 신성통상, 유니클로와 관련된 이제 반사익 수혜 종목으로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른 변동성을 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이슈가 시장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당연히 신성통상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뭐 재료도 나왔고 또 시장도 조정이고 더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급등을 해주는 수치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드린 목표 주가를 훌쩍 넘어서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10%에서 20% 사이 수익을 또 쟁취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듯 상한 김용덕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종목은 어떤 한 종목 한 종목도 놓칠 수 없는 종목입니다. 다 재료를 기반으로 한 바닥권 선점 추천을 위주로 드리고 필요하다면 수익형 추천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략했을 때 수익 낼 확률이 최대한 높은 종목들을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방송을 고정 시청하시면서 오늘의 또 추천주도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더 핵심적인 수익들이 잘 나오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꼭 참석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성통상까지 편입주 AS 시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편입주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본방송이 끝나고 나면 또 온라인 방송이 이어지고요. 또 새로운 종목이 소개가 됩니다.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방송은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무슨 강의를 할지가 이제 제가 네. 안 알려줘요. 네. 지금은 안 알려줍니다. 오늘 강의할 트렌드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공략하면 탄력적인 수익을 바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특급 추천주를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놓치지 말고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금요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네, 인제 강의 주제를 알 수 그쵸. 있겠죠. 네. 원래는 먼저 알게 됐었는데 네. 오늘 강의 주제는 하반기 폭풍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대강 예상이 되실 거예요. 아마 게임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당장 1, 2개월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실 수 있는 시점일 것 같은데 잠시 후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게임주들이 곳곳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게임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성한 김영국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조금은 재미있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주식하고 너무 연결이 돼 있죠. 제가 중간중간에 강의를 재밌게 하려고 좀 유머를 넣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게 유머를 넣어가지고 재미가 없으면 오히려 썰렁해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내용 자체가 이제 게임 트렌드와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게임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재밌게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연령대와 무관하게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조금 나름대로 성인 부분들에서도 좀 넘어가신 아주 연령대 높으신 분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다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은 좀 접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그러면은 게임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보느냐 보시면은 머릿속에 게임이라고 돼 있죠. 사실 이제 이 이미지 캡처는 게임 중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캡처여서 그래요. 사람 머리에 게임만 들어있진 않겠죠. 뭐 머리에 아예 게임 조이스틱 연결돼 있고 이제 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죠. 보니까 딱 자세가 스마트폰 같아요. 패드보다는 좀 작고 요즘 폰인 것 같아요. 화면이 큰 거 보니까.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만 하더라도 그냥 연령층 낮은 청소년 오히려 또 애들은 또 안 하고 어린애들은 안 하고 청소년층에 좀 즐기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가면은 이제 안 하는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과 그게 한 20년, 30년 정도 사이 기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또 PC 기반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 같이 사용이 좋지가 않았죠. 불과 뭐 한 지금 25년 전만 해도 486DS66이 이제 최신 모델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때요? 어린아이 심지어 이제 막 갓 태어난 애기는 못 보겠지만 유모차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애도 그 자그마한 손으로 그 무거운 휴대폰을 부여잡고 있더라고요. 물론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유튜브라든지 뭔가 그 애들 보는 걸 보고 있겠죠. 뭐 콩순이를 보던 뭘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정도로 미디어에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만 올라가서 자기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 나이가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게임을 합니다. 요즘 애들은. 그죠? 게임을 해요. 그리고는 이 연령층이 이제 예전에는 게임을 좀 안 했던 연령층도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보급화되어 있다 보니까 뭐 초창기 모바일 게임 애니팡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임부터 사실 모바일 게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진보된 모바일 게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최고의 인기 게임은 여러분들이 롤이라고 하는 뭐 PC 게임,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또 뭐 워크래프트라고는 이제 PC 게임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게임의 대중화가 모바일 게임으로 상당 부분 전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이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보는 게임의 내용은 주로 이제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지게 될 텐데요. 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다시 한번 다루느냐. 앞에 서두는 이제 장황한 얘기였어요. 왜 게임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되느냐? 대중화돼 있다. 예전처럼 특정 연령층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만큼 폭넓게 어떤 유저층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 하반기에 굉장한 대작들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한 대작들이 나오게 돼요. 모바일 대작 게임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고 또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형성되는 것은 어떤 특정 종목이 하나만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어떤 정말 대박 게임이 하나가 나와서 어떤 게임 업체가 히트를 쳤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오면 동반적으로 그거하고 관련 없는데 게임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트렌드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려볼 수 있는 게임 트렌드. 아직 뭐 겨울방학 시즌이 아닌데도 그걸 노릴 수 있는 게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PC게임보다 대중적으로 더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게임, 그중에서도 최대 대작이라고 하는 대형 게임사에서 신작들을 발표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NC소프트 리니지 2M. 뭐 사실상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모든 모바일 게임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게임 회사는 NC소프트입니다. IT계에서는 삼성전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게임계의 삼성전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이죠. 기업이죠. 사실 리니지라는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대대적인 성장을 해오다가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리니지 M이라는 리니지를 모바일화한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NC소프트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리니지 M이라는 모바일 게임에서 나오고 있다. 그 규모 자체가 몇 조 원에 달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야심차게 NC소프트가 이제 리니지 2 모바일, 리니지 2M을 곧 출시를 합니다. 현재 사전 예약이에요. 원래는 이제 조금 늦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 달 15일 날짜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아직 출시일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11월이나 12월 사이 정도 안에 대표적으로 이제 11월 중후반 안에는 출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리니지 M의 사전 예약이 들어갔을 때 사전 예약자 수가 최대 55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리니지 2M은 사전 예약을 하자마자 2시간 만에 모든 서버가 풀푸화가 돼 버리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인원 자체가 기본 500만이 넘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완료 시까지 700만 이상을 바라고 있다. 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인데 리니지 2M을 지금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사이가 하려고 하고 있다면 얼마나 게임 업계에 큰 붐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겠죠? 리니지 2M이 나오고 정말 어떤 선풍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게임 관련주는 정말 큰 변동성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대감에 게임주들이 들썩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게임을 홍보하려고 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리니지 2M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알아보면 되겠고요. 뭐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6종족 정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종족마다 6개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종족마다 25개 이상의 직업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100개 이상의 직업으로 게임을 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게임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무튼 대작이 될 수 있다는 거. 게임 트렌드를 어떤 큰 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신작이라는 거고요. 다음은 넥슨의 V4입니다. 리니지 M의 아성을 넘어보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리니지 2M이 나와보진 않았지만 역대 나와 있는 모든 모바일 게임을 뛰어넘는 그래픽을 자랑합니다. 또 서버 기반이 충분하게 마련이 됐는지 1000명 이상이 동시 전투를 벌이더라도 렉이 단 1%도 발생되지 않을 거다라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정도의 어떤 여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그래픽이 좋더라고요. 최상의 그래픽으로 된 모바일 게임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렉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은 서버 간 공성전 부분들을 벌일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능한 좀 힘을 모아서 만든 만큼 리니지를 정말 넘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전 예약 숫자는 아무래도 리니지 2M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초반 나오자마자 뭐 100만 명은 기본으로 넘었고요. 현재 뭐 200만, 300만 정도 수준. 그리고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9일 만에 전체 서버가 풀 마감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역시나 리니지에 비해서는 이제 처음 나오는 V4이기 때문에 기대도 있지만 뭐 우려도 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유저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니지만큼 몰리진 않고 있지만 역대급 사전 예약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넥슨의 또 하나의 신작도 역시나 우리가 게임 트렌드의 부흥을, 게임 업종 자체의 부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출시 날짜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11월 7일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뭐 한 반달에서 한 달 사이 정도? 반달 정도 넘은 것 같네요. 과연 어떤 대작으로 정말 평가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나와서 갑자기 렉이 생기고 망작이 또 될 수 있을지 나중에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출시 예정의 사전 예약 중이니까 제가 평가를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달빛 조각사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입니다. 지금 가장 고속 성장하고 있는 사실 기업 중에 한 기업이죠. 포탈 부분으로 시작을 했다가 기본적인 메신저 부분이 대성을 하다 보니까 합병을 해서 종합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기업. 그 기업의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야심차게 만들어 놓은 게임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 방식대로 즐기는 모험 달빛 조각사라는 말이 좀 들리시는데요. 그래픽이 앞선 두 게임에 비해서는 조금 다르죠. 연령층을 좀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인들은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이미지예요. 그죠? 캐릭터가 다 애들 캐릭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노리는 게 성인 쪽보다는 아까 리니지나 V4는 성인을 좀 노리는, 그리고 나쁜 얘기는 안 했지만 대폭적인 과금을 노리는 게임이라고 본다면은 달빛 조각사는 아이들 위주이기 때문에 과금력에 대한 제한치를 크게 놓지 않는 부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버그 조각사, 뭐 닭빛 조각사, 뭐 이미 조각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을 만큼 출시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도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카카오의 주가 자체가 거의 미동도 없더라고요. 달빛 조각사. 아무튼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 앞으로의 기대를 한번 해보고, 또 역시나 앞선 두 사전 예약 앞으로 출시 예정인 게임처럼 결국에는 게임 부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븐나이츠 2입니다. 세븐나이츠 2. 앞서서 우리가 달빛 조각사라는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게임을 봤지만, 사실 달빛 조각사는 버그가 많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세븐나이츠 2는 이제 세븐나이츠 1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후속작이 나온 겁니다. 대작들이 게임이 나오다 보니 넷마블에서도 자신의 유저층을 놓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세븐나이츠 2를 원래는 내년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븐나이츠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안다면은 많은 유저층이 알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최근 뭐 몇 달이건 몇 년 가까이 여러분들이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할 걸로 생각하지만, 롤플레잉 게임 유저수 1위를 계속 1년 이상 지키고 있는 게임이 세븐나이츠였습니다. 그만큼 실제 하는 인원은 세븐나이츠가 훨씬 많았다, 리니지 M보다. 그 정도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 집계 순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정받고 있는 그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계속 몇 달 동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 M이 세븐나이츠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롤플레잉 이용자 수 중에서.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븐나이츠 2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좀 높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출시하기 전 각성 버전을 먼저 출시를 했는데 관련돼서 세븐나이츠를 한 5년 이상 한 유저가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5년 동안 뭐 과금을 대폭적으로 안 했어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해서 5년간 내가 모아온 거를 한꺼번에 신규 유저한테 주더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줬나 봐요. 그래서 나 이제 접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파장이 과연 세븐나이츠 2에 어떻게 미칠지는 앞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븐나이츠 1 유저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또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서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사실상 모든 게임의 운영자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좌측부터 송재경 달빛 조각사 엑셀게임즈 대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게임즈 쪽하고 연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박용현 넷게임즈 대표, 김택신 NC소프트 대표가 보입니다. 국내에 내놓으라는 가장 대형 게임 관련 연계 신작들에 대한 대표들의 이제 발표들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세븐나이츠 2까지 가세할 경우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올해 연말은 그야말로 대작 전쟁이 벌어지는 셈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달빛 조각사가 10일 출시를 했고요. 이번 달 10일.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1월 7일 날짜에 넷게임즈에서 V4가 나오게 되고 리니지 2M이 12월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나 보네요. 11월 후반에서 12월 정도에 나올 거라 보이는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돈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유저 돈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하는 얼굴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게임 트렌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매출입니다. 결국에는 유저 수가 많아도 게임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주가는 올라갈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저층이 많은데도 관련돼서 이제 넷마블이 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 세븐나이츠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출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유저만 많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리니지M은 유저도 많고 매출도 잘 나는 구조의 사업 구조를 게임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 돼지 패키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 용어입니다. 어떤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리니지M이 그 용어를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되는데 리니지M 이후로 나온 모든 게임들이 이제 그런 형식의 비슷한 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매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리니지M이 워낙 매출 잘 내니까. 여기 보시면 이건 라이즈 오브 킹덤즈 이제 해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3위에 매출해 보시면 달빛 조각사가 올라온 게 보이십니다. 그럼 대박 난 거 아니냐? 자, 출시를 한 지 얼마 안 됐죠? 출시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원래 매출이 반짝반짝 1위권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5위권에 있다가 얼마나 빨리 내려오냐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출시를 했었던 뭐 에오스 레드도 아직 5위를 지키고 있는 게 보이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앱스토어 매출에도 달빛 조각사가 현재 4위에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우선 매출은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버그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또 이 부분이 카카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겁니다. 히트를 쳤었던 게임들. 하반기에 히트를 쳤었던 게임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출시되는 예정작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 그거보다 먼저 출시를 해서 히트를 쳤었던 게임들은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우선 출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게임 중에는 이제 에오스 레드가 있죠. 지금도 기본적인 게임 BJ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에오스 레드라고 합니다. 달빛 조각사는 시작하자마자 며칠 있다 접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게임을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의한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이제 미스터 블루죠. 미스터 블루에서 이제 투자를 한 회사 기준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거보다 먼저 출시를 했던 게 이제 로안 M입니다. 온라인 게임 로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로안 M인데 정말 인기를 끌었죠. 1위를 갖다가 리니지 M을 넘어서는 매출 기록까지도 발생을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지금은 약간 주춤을 하고 있는. 하지만 이 관련 기획 회사인 중견게임의 플레이위드는 주가를 대박을 쳤었죠. 그만큼 게임에서 매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 또 기대감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대감과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선 빠르게 좀 종목들, 게임 회사들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게임 회사들입니다. 뭐 NHN, 뭐 한 게임을 비롯한 거의 그런 마꾸나 뭐 이런 거에 유명한 게임, 게임빌, 그다음에 뭐 네오이즈, 넥슨즈 보이는데 주로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 영역을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또는 그런 회사들의 지원을 해주는 서포트 업체들.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신 넷게임즈, 넷마블 보이시고요. 스페셜 포스로 유명한 이제 드래곤플라이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데브 시스터츠 보이죠? 그다음에 베스파 소프트웨어 공급 회사죠. 썬데이 토즈 역시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하는 업체에 해당하고요. 여기 서메이지 모바일 게임 전문 업체, 액션 스퀘어 소프트웨어, 액토즈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모바일 게임도 같이 하는 업체. 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이제 있습니다. 큰 게임부터. 이런 게임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임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자, 보시면 이제 플레이위드 주가가 보실 겁니다. 로안이 출시된 시점이 6이에요. 6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히트를 치고 사람들이 와 열광을 하고 매출이 팡팡팡 늘어납니다. 1위로 그냥 올라가요.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도 안 했는데 솔직히 만든 이 회사도 기대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냥 본전 이상만 쳤으면. 근데 대박을 치면서 돈을 버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시세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임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사실 이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스터블루 이거는 이제 에오스레드 쪽인데 보시면은 변동성이 에오스레드가 출시한 게 8월 후반인데 그 전에 미리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로아넴의 자극을 받아서 에오스레드도 히트를 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심리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좀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까 전에 달빛 조각사와 관련된 카카오, 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종목으로 있는 거 아니까 출시하고 나서 혹평에 휘달리면서 그런지 몰라도 움직임이 없죠. 앞으로 매출은 잘 나니까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기대는 해보지만 좀 무겁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자, 넷게임즈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종목도 보시면은 가볍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죠. 하지만 신작 게임 V4에 대한 기대치, 뭐 넥슨이지만 넥슨 GT 또는 이 직접적으로 V4를 넷게임즈에서 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넷게임즈의 주가를 본다면 앞으로 올라갈 기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점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리니지 2M이 얼마나 매출을 줄지 상한가는 안 칠 겁니다. 추세형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기대치. 또 세븐나이츠, 넷마블 벌써 주가가 뭐 완전히 죽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관련돼서 신작 게임 기대치를 갖는 종목들의 주가를 봤고 기존의 하반기 히트를 지금 쳤던 주가 종목들을 봤어요. 에오스레드나 로안엠 관련주를 봤는데 특별한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신작 대작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다 높잖아요. NC소프트, 뭐 지금 넥슨, 그리고 또 카카오. 사실상 게임이 정말 대박 히트를 치지 않는 이상 주가가 급변동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관련주가 게임의 부흥 정도를 이끌어주는 기대를 갖는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들이 오히려 그 반사 이익,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실 텐데요. 그 내용은 이 강의가 끝나고 진행되는 공개 추천주 시간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 시간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게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편입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조문관님, 첫 번째 편입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앞서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렸지만 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근데 너무 대작이긴 한데 너무 관련 기업들이 큽니다. 그죠? 뭐 한 4게임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애들이 과연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그 게임이 끌었을 때 움직여 줄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시한 종목은 그것보다는 그런 어떤 히트 기대치와 함께 게임 트렌드가 움직였을 때 정말 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공개 추천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총게임과 관련된 대표 게임 업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도 최근에 이제 VR이라든지 아니면 AR과 같은 진보된 게임 영역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을 해요. 화면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7월하고 8월 움직임이 중요한데 얘하고 관련이 없었음에도 기본적인 로아넴에 의해서 플레이위드가 주가가 급등을 칠 때 또 에오스레드에 의해서 관련 미스터블루가 주가가 급등을 칠 때 보신 것처럼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의 게임과 관련이 없어도 게임 트렌드에 대한 기대 관심이 주가에 부각되게 되면 매수세가 좀 공격적으로 붙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보세요. 보시면 완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은 없고 한 번 반등이 나온다면 강한 양봉을 만들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익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다시 21평을 장악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수익 효과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겠죠. 자, 목표 주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긴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4,200원 정도 그 정도만 하더라도 한 15% 이상 수익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직전 최대 저점이 3,290원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요 날이에요. 고기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걸 손절가로 잡아보시면 되겠고 매수 가격은 여러분들 다음 거래일 시가 이내로 잡는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편입 관심주는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될 두 번째 편입주는 조문관이 어떤 종목일지 힌트 한번 드려볼까요? 네,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셨겠지만 온라인 무료 방송 종목이 진짜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우선 지금 이 게임 트렌드 최고의 특재료가 곧 공개되는 게임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관련주예요. 얼마나 인기를 끌지 모르는 무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거고요. 역대급 대량 거래가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상한가 잘 들어가는 종목이라는 거, 이 종목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앵커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밑에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와 종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